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토닥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인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 그다음에 악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종류인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나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거만하고 착취적이고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이 드는 부류인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보이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영어로 covert narcissist인데 covert라는 단어 뜻이 은밀한, 비밀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마음속은 나르시시스트인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죠. 나르시시스트에 해당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소위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라고 알고 있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등장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닥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주변에 이런 내연적 나르시스트들을 잘 알아보시고 피해를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 보여지는 모습만 다른 것이지,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특징들은 마음속에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잘났고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믿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분노감 등 감정 조절 어려워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스스로에 대한 무능감, 불충분함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면들은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차이점은 사회적인 기술, 즉 사람들을 대하고 대화를 이끌고 어떤 상황을 리드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모습은 나는 잘난 사람인데 내가 충분히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 탓, 세상 탓, 환경 탓이라고 믿어요. 나는 이만큼 잘났는데, 과대사고죠.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지 못해서 나는 여태 성공을 못한 거야. 이런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열심히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성향이 강하죠. 사실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 아이의 엄마가 나르시스트 같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르시스트이기는 한데 대놓고 거만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대신 뭐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하고 그런 특징들을 조금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내연적 나르시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엄마들은 제가 뭐 아이 양육 방법이나 훈육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엄청 방어적으로 나오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비난을 받는 느낌을 받으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충고를 들으러 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좀 봤었어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매우 민감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평가하는지 아니면 좋게 평가하는지 촉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해서라기보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관계가 잘 안 맺어져요. 상대방 자체가 중요해야지 적절하게 관계 유지를 위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상호 교류를 하는 건데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너무 쓰니까. 그렇다면 외연적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이제 좀 과대하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 애가 최고야 하면서 이제 자식을 자신의 성공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본다고 하셨었는데, 그 강주환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부모는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식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이 외모가 출중해서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으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신은 못 받는 관심을 딸이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 무능감이 자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너 때보다 훨씬 예뻤어. 나이 드니까 여자 외모가 한순간이더라. 주위에서 예쁘다 예쁘다 한다고 너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청소년 환자들 부모들을 보면 그 중에서 자식의 성취나 좋은 면들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면박을 주는 부모들을 보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왜 자녀가 잘하는데
사람인데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 선생님이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집 이외에 가장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곳이 사실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있으면 어떤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회사에서 승진을 못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승진을 놓쳤구나 보다는 회사가 인재를 못 알아본다. 상사가 불공평하게 평가를 한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또 같이 팀으로 근무하는데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를 놓고 뭐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거 잘 안 될 게 분명해 하면서 초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회사가 뭐가 문제고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급여도 불만, 팀 운영 방법도 불만, 자기가 충분히 성장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이고 회사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하면서 피해자 역할을 자칭하는데 정작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 그런 유형. 꼭 어딜 가나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 안 하고 회사나 주위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을 사안이 보이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정식으로 불만 제기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를 따지거나 들먹이는 경우도 많아요.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네요. 그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서 전체 막 분위기 흐려지고 사기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모습일 수 있나요? 보통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누군가 의미 있는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을 힘들어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자꾸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 무능감, 불충분함이 자극이 되어서 분노감이라든지 우울감 등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죠. 그리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수동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요. 즉 나한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친구를 대놓고 뭐라고 하면서 공격하기보다는 은근히 돌려서 공격적이에요. 더 피곤한. 맞아요. 예를 들어 인기 많은 친구가 뭐 생일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질투나잖아요. 인기가 많고 싶지만 본인 자격지심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못하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래서 인기 많은 친구한테 어머 너는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축하받아야지 생일 기분이 나는구나. 연기자. 넌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것이 많이 중요한가 봐.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생일 파티에서 주인공 신경 엄청 쓰일 정도로 막 지루하다는 표정 짓고 구석에서 시계 보면서 분위기 망치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주로 구석에서 마음속 불평 불만이 가득한 채 남들 불편하게 하면서 앉아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아닌지.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남들의 칭찬, 찬사 이런 게 되게 숨쉬는 공기와 같다고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외연적 나르와 내연적 나르의 차이점일 수 있겠네요. 저도 사람 만나는 것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0대 때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시끌벅적하고 그런 전 분위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남자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도 초대받아서 가려고 하면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저를 약간 막 유치하고 지나치게 좀 관심받고 싶어 한다. 그런 잘못된 사람처럼 깎아내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20대 사람 많이 만나고 뭐 친구들도 좋아하고 많이 친구 사람들 많은 데도 가고 이런 것이 창피한 일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건강한 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런데 또 본인이 그런 자리를 초대받으면 정말 막 엄청 꾸미고 열심히 막 챙기고 막 엄청 예쁜 옷 입고 그렇게 또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친구 되게 저한테는 피곤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원쌤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자기는 피해자고 남들이 다 잘못했고 그래서 우울감도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도 같이 막 우울해지고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살짝 조금이라도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엄청 속상해하고 옆에서 위로를 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지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너무 또 힘들어하니까 친구가 그리고 우울해하니까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친구도 주변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관계를 그냥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혹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반복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의 특성 때문에 자주 우울감 등을 경험하고 가깝게 지내는 주변 사람들도 너무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자격지심과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바쁘고 피해자 역할을 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를 떠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죄책감이에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 자신을 떠나려고 하면 심한 분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이 분노감을 마음속으로는 느끼지만 표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울면서 너가 나를 떠나면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반응을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 죄책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과거 상처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관계 안에서 특히 초반부에 그 상처를 상대방에게 노출하고 그런 자신의 상처를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주변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자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 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잘 알아보고 놔두지 않고 그 사람들도 피해자 역할을 자칭하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를 잘 떠나지 못하죠. 그리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그 주변 인물은 계속 위로와 격려와 너는 좋은 사람이야 확인해 주는 것을 지속하지만 과연 그런 노력들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바뀔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곁을 계속 지키는 것이 마치 스스로를 학대하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대처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이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이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거리를 확실히 두고 상대방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유지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회색돌 기법 그 기법을 사용하면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나르시시스트들을 절대로 변호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과거 상처되는 경험들을 했다고 해서 지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